문제는 무기력이다. 박경숙 지음, 와이즈베리 출판사. 문제는 무기력이다. 무기력의 증상. 무기력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단순히 기력이 없다든지 만사가 귀찮다든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만이 무기력의 전부가 아니다. 업무 능력 저하나 게으른 상태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증상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해야 한다. 우선 마틴 셀리그만이 정리한 무기력의 증상을 알아보자. 1. 행동하지 않는다. 무기력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뭔가를 직접 나서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발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사건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통제 불가능성이라고 한다. 이런 통제 불가능성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귀찮아,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자연히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셀리그만은 실험을 통해 속수무책으로 전기 충격을 받은 개는 도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쥐, 고양이, 원숭이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났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인간 역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발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증상의 원인은 동기의 약화, 동기장애이다. 2. 나는 뭘 해도 안 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의해 무기력을 느끼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한번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은 개가 도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 인지 형성이라고 한다.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인지의 양식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증상의 또 다른 명칭은 인지장애다. 3. 마음은 물론 몸도 아프다. 무기력해지면 여러가지 정서장애가 나타난다. 슬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육체에도 영향을 준다.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 마음뿐 아니라 신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심리학과 의학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해진 원숭이가 위궤양 증상을 보이고 홍수, 화산 폭발, 교통사고, 납치 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악몽,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배우자의 죽음이나 자녀의 사고로 받은 충격 때문에 병을 얻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로체스터 의과대학의 조지 앵겔 교수는 심리적 상실과 신체적 질병의 관계를 20년 이상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무기력을 느끼기 전까지 생리적인 병원체를 잘 막아내던 유기체도 무기력을 느끼면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즉, 무기력은 유기체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 원래는 건강한 체질이던 나도 무기력 때문에 우울증을 앓은 기간에는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지금은 그 증상들이 거의 사라져 다시 건강해졌다. 그때 나를 괴롭히던 질병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만은 아닌 이유다. 4. 지나친 수동성. 동물과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공격에 반응하고 도피하며 때로는 반격하기도 한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본능이다. 그러나 무기력에 점령당한 사람과 동물은 지극히 수동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공격에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는 온화함과는 다르다. 온화함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수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수동성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경쟁해봐야 어찌할 도리가 없으리라는 부정적 인지가 행동하지 않게 유도해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5. 극단을 오가는 식욕. 무기력과 우울은 체중 변화를 동반한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대개 갑자기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는 일을 경험한다. 과거 심리학에서는 무기력과 우울증이 식욕을 억제해 체중이 줄어들게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따른 폭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발표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얼마 전 1997년 미스코리아 출신인 L씨가 한 방송사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와 몸매를 갖추었던 그녀는 100kg에 가까운 몸무게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업에 실패한 후 폭식과 폭음을 반복한 탓이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사람까지도 자신을 돌보지 않아 비만에 이르게 할 만큼 우울증의 폭력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앞에서 이야기한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텐베르거는 7가지 임상 증상을 제시하며
셀리그만이 정리한 5가지 무기력 증상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나, 탈진과 피로. 탈진은 무기력의 초기 증상이다. 에너지가 떨어져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아 탈진하는 예가 많다. 무기력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수면 부족과 식욕 부진으로 피곤함을 느끼며 마치 탄성을 잃어 축 늘어진 고무줄과 같은 상태가 된다. 둘, 고립되었다는 생각. 무기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타인과 교제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다. 자연히 가까운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려고 한다. 혼자 있고 싶어 고립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한다. 이렇게 고립감을 느끼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화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농장 모임, 소개팅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인생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나 역시 무기력에 빠져있던 시기에는 친구나 직장 동료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회식 자리도 가급적 빠지고 싶어 했으며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가는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 고립된 섬과도 같았다. 셋, 조급증과 과민 반응. 무기력은 의외로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해치우는 습성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무기력에 빠지면 성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데 처음에는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실패의 원인을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가하려 한다. 구덩이에 빠진 자동차를 빼내려고 조급하게 핸들을 돌리다 구덩이 안으로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과 같다. 넷,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해야지. 아이러니하게도 무기력은 일 중독자나 완벽주의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해낼 사람은 없어.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아무도 못해. 불행히도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많다. 내가 심한 무기력에 시달린 것도 이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직장일과 집안일 둘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는 학과장으로서의 업무, 집에서는 아이 양육과 집안일을 혼자 다 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연구와 논문을 위해 매 순간 고민했으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젊고 체력이 좋을 때는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곧 무능력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무능력한 것도 비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다섯, 무리수, 심하면 과대망상. 무기력이 깊어지면 무리수를 두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무기력한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단숨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달리지 못하는 남자도 매번 경기에 출전했다. 예전에 우승한 사실만 기억하며 훈련도 하지 않고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노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 프로이덴베르거는 중증 무기력 환자들은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바깥에 서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지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여섯,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란 시간, 공간, 관계, 성질, 식별 등의 감각에 혼란이 온 상태를 말한다. 무기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고 찰기에 혼란이 온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지며 말을 더듬기도 하고 이름, 날짜 등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압력 장애의 원인은 내면의 동요와 스트레스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무기력했던 기간에 일어난 일 중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게 많다. 그 이전의 일들은 상당히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그 무렵의 일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다. 7. 통증. 무기력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질환인 심신증을 유발한다. 마음의 병이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두통이나 고질적인 감기, 요통, 어깨 통증은 무기력에 동반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나 역시 무기력했던 시절 두통과 요통을 앓았고 특히 심한 어깨 통증에 시달렸다.